워낙 더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인데 모이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래 이거 메타버스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풀어보고 지금 우리 코레안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크게 5가지 그 섹션으로 할 건데요.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긴장을 바짝 하시고 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화상회의 많이 했죠. 어떻게 화상회의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도 한 2년 반 만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계속 화상회의를 하다가 화상회의가 사실 되게 피곤합니다. 저희가 이게 음성을 보고 하다가 저희도 위에 분이 갑자기 막 카메라를 켭니다. 그러면 팀원들도 다 카메라를 켜요. 그럼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 지금 대면 회의하면서 약간씩 딴짓하시잖아요. 뭐 인터넷도 보고 메일도 보고 뭐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긴장이 풀리는데 화상회의를 하면은 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얼굴도 굳어 있어야 되고 마치 누가 나를 다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적 공간에 대한 어떤 침범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위축이 되고 그렇다고 바보처럼 계속 웃고만 있을 수도 없고 긴장은 되게 되는 거죠. 화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신이 항상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화상이,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좋은데 화상에는 사실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서로 이렇게 표정만 봐도 예, 여기 몇 분이 딴짓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정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화상일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바타를 배치해서 피로감을 좀 줄이고 업무를 좀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탑도도 보면 우리가 게더타운이라는 게 지금 등장을 해요. 차고에서 벤처를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고로 인터넷으로 한번 엮으면서 유관 사람끼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채팅의 확장된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회의실에 들어가면은 소리가 들린다든지 가까이 가면은 얼굴이 보인다든지 또는 우리 BTS라든지 졸업식 그런 거 하면서 이게 메타버스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맞긴 하죠. 근데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핫하냐? 꼭 그것만 때문에 핫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메타버스가 핫하고 앞으로 이게 왜 가야 되는지를 우리도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화상회의도 있고 영상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몰입도를 높이고 고사양의 그래픽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 글로벌 업체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라든지 관련된 엔비디아이라든지 아미드 또는 CPU 관련 회사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쪽 주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온 게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서로 채팅을 하면서 SNS를 하면서 서로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메타버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예전에 리니자라든지 애니팡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현재 노블록스라든지 제페토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수익 모델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단순히 광고를 넘어서 이제 이커머스 세상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돈이 되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메타버스 시장이 약 341조 원이나 형성을 할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궁금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해서 가상현실 시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VR이라든지 AR,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쪽에 주식을 사셔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간단히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랑 유니버스가 초현실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D
3차원의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고 VR, AI 기술 기반의 전반적인 그 접목된 기술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메스로 베리란 분이 그 메타버스의 7가지 특징을 정의했어요. 간단히 보시면 이 안에 모든 게 있는데 개별 사용자가 접속이 없어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시간 동기 및 라이브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고 개별 사용자의 각각의 존재감을 가진 상태가 있어야 되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소유하고 판매하고 보상이 돼야 된다. 이 측면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경제 시스템에 대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디지털이라든지 물리적 세계, 개방형, 폐쇄형 플랫폼을 확장을 해야 된다 등등에 대해서 7가지 얘기를 했죠.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하면 항상 이런 그 4개의 표가 나오고 여기서 2003년부터 뭐 세컨드 라이프부터 해서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현재 마인크래프트를 거쳐서 제페토를 지나서 메타버스 시장으로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메타버스 세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라이트 로빙, 미러월드, 현실 세계랑 똑같은 구글 어스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가상세계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 하기 전에 도대체 AR, VR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고요. 저희 좀 헷갈린데 힌트를 주면 Q입니다. VR은 제가 정의했어요. 헛것이 보인다. VR. 네. 실상이 아니잖아요. HMD라든지 뭐 이렇게 끼고 있는 거죠. 내렸어요. 그래서 뭐꿈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AR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짤막하게. 네, 힌트는 헛것이 보인답니다. 혹시 네, 제가 이것저것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혹시 아이디어 있나요? 여기 뭐 VR, AR, MR 제가 이제 그 정보를 그 그림에서 구글에서 따고 왔는데 AR은 헛것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삶이 우리가 사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내비게이션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요. 헛것도 보인다. 헛것도 보이고 컴퓨터가 깨면은 꿈인지 현실인지 이게 막 섞여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MR은 뭘까요? MR. 혹시 아시는 분? 원래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뭐 드려야 되는데 뭐 다 아신다고 그러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MR은 여기 있잖아요. MR은 이제 헛것과 함께 산다. 그렇게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여기서 어떤 동작을 하면은 그게 생산도 되고 또는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들이 진짜 물리적으로 나오는 건데 어느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디지털 트윈은 잘못된 용어다. 왜 디지털 트윈이 잘못된 용어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교수님 그 말씀은 트윈은 그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는 그 겉만 똑같이 성장하면서 약간 성격도 틀려지고 안내가 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정신도 틀리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디지털 트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폐허가 맞는 용어다. 그런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그 디지털 트윈 세상으로 가고 있고 그 안에 그 메타버스라는 세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의 전체적인 생태계는 아마 이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뭐 네트워크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하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올라가고 그 위에 뭐 VR, AR, 3D 또는 AI 블록체인 기술이 엉키는 이런 게 전체적인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 코레인이 저희들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 요 밑에는 저희가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부분 위에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얹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도 하고 생산할 수 있는 세상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한 번 더 알고 가자는 거죠. 자, 블록체인 개념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중앙 집중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금융권, 대표적인 뭐 은행이라든지 본점 위주의 세상이 분산 원점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개념이죠. 그럼 블록체인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나는 너한테
뭐 토큰을 줄게. 나는 너한테 아바타를 줄게. 나는 너한테 집을 줄게. 그런 조건의 계약 형성이 될 수 있죠. 또는 너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상금으로 포인트를 줄게. 또는 너가 내일까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내면 내가 돈을 보내줄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약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계약이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블록체인에서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요. 우리 현실에도 보시면 계약을 하잖아요. 저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도 있고 계약 서류도 있고 승인도 하고 뭐 절차도 하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전통적인 계약은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약을 하지만 이것 또한 많은 비용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런 그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계약을 인터넷에서 하기 위해서 그 토큰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까지 네가 물건을 보내면 내가 그 다음에 돈을 보내줄게라는 어떤 그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계약을 형성한 거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해요. 우리 그 블록체인 뭐 기술 기반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영화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내가 유튜브를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들이 토큰 기반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큰이 뭐냐? 이 토큰이 여러 개 형성이 되는데 다른 거랑 대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물건이 거래된다고 하잖아요. 메타버스 안에 세상 안에서 디지털로 물건을 사고 판다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네, 그거 의미는 뭐냐면은 NFT라는 토큰을 형성을 해서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유니크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진품과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NFT라는 기술이 그 현재 블록체인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진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 NFT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FT는 무엇이냐? 조건을 건 계약이고요. 아까 제가 토큰 같은 거 얘기했죠. 한 번만 발행되고 그림이나 영상,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는 토큰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이거 맞추셔야 되는데 NFT는 어디에 쓸까요? 주로 NFT는 센터님 맞추셔야 되는데 NFT를 어디에 쓸까요? 미술 작품. 이거 예전 맞고요. 제가 지금 이제 NFT를 메타버스에 쓴다는 거예요. 이거 맞출 줄 알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다음에 코인인데 저는 이 NFT를 메타버스에 적용을 하면은 유니크한 계약이 형성이 되고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디지털적인 그 어떤 그 매체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메타버스에서 왜 NFT가 활용이 될까? 좀 보니까 자 디지털 세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쉽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저희가 아바타를 만들어도 똑같이 아바타를 카피할 수 있고, 뭐 디지털 세상 안에서는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무한 복제의 한계를 주자. 개인에 대한 디지털 세상에서 만드는 저작권이라든지 유니크한 어떤 권리를 생성해주기 위해서 NFT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그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원본을 증명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NFT가 메타버스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NFT는 보신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진품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메타버스 아니라든지 디지털에서 우리가 아이폰도 사고 뭐 나이키 신발도 사전에 있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나이키 신발이 유니크한 나이키 신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정 판매 뭐 10개, 100개 하면은 메타버스 안에서도 한정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건데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세상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죠. 메타버스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단은 그 속도가 좀 늦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비트코인이 초당 뭐 4건에서 5건, 우리가 쉽게 쓰는 그 비자 뭐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가 초당 5만 6천 건을 처리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NFT를 처리하려면 15건에서 뭐 사람이 인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쓰는 일반 오프라인의 카드보다는 상당히 처리 습관이 적은 게 문제고,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그 사용하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에 다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그 0.00 이런 거 몇 점을 그래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그 수수료는 카드사라든지 다른 데서 이미 돈 거래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카드 쓰더라도 이제 수수료 생각 없이 쓰는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수수료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를 활용해서 저희가 뭐 수수료는 뭐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낮추고 거래 속도도 높이고 이더리움 중 관련된 그 기술을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메타버스의 어떤 그 플랫폼 기반을 한번 그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코레는 전국의 그 텐트나 그 백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20개의 가입자들과 대학교 등 여러 기관 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그 벤처든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만큼 좋은 그 플랫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ROADM이라든지 관계 구성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해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요 유튜브에 보면은 얘를 올려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이미 생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짧게 더 말씀 하나만 드리고 이제 제가 이 자리 마무리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그 삶의 그 정리나 거기 그 책에 보면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쓴 게 있는데, 저희가 기술 떠나서 예전에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신석기 시대에서 이제 돌을 깎고 예를 들어서 청동기 시대에는 그 주석이, 그러니까 그 구리를 이용해서 구리에 이제 주석을 넣어서 좀 더 이제 단단한 그 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철기 시대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탄소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철기가 나오는 건데 약간 부드러우면서 강한 거. 거기에 핵심적으로 있는 것들이 뭐냐면 불이 온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의 온도를 강하게 해갖고 이 구리도 녹이고 그 끓는 점이 다 틀리니까 그 주석도 녹이고 하면서 좀 더 튼튼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메타버스 시대에는 우리 후배들이 가까운 미래에 인터넷인 세상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어떠한 그 촉매제, 얘가 뭐 구리 정도 되겠죠. 얘가 들어가서 NFT라는 뭐 어떠한 얘가 뭐 탄소 정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접목시키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열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불. 그러니까 그 열은 여기 계신 그 분들이 열정으로 올리면은 그게 이제 끓는점이 높아져서 저희가 메타버스로 가는 그러한 그 기반의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세미나를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